여러분들이 지금 투수코치입니다. 지금 8회 말 1사고요.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자가 2명이 나갔어요. 1사 1, 2루죠. 득점권에 사람이 있네요. 불펜에는 이제 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 선수와 최준용 선수겠죠. 이 상황에서 누구 올리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날 롯데의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꽃결팀은 원래 좀 많이 욕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습니다. 5월 1일 김원중 선수가 1군 엔트리 복귀하여 7회 말 마운드에 올랐고 오늘 5월 5일자 어린이날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무리는 최준용 선수가 굳건한 모습으로 좋은 투구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진행될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는 누가 되면 좋을까요? 라고 커뮤니티 투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무려 2,000분이나 투표를 해주셨고 김원중 선수보다 최준용 선수가 82%의 표차로 엄청 압도적인 기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꽃겨울팀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원중, 최준용 둘 중에 마무리는 누가 되어야 하며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작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네, 저는 꽃겨울이고요.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최준용 선수를 마무리로 하자는 의견이 대세라서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김원중 선수가 모든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는 잠시 셋업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만 후에 어떤 텀을 둘 순 없지만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온다면 저는 마무리가 김원중 선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떠넘긴다고?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이 상황에서 어떤 투수를 올릴 건지 결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수코치입니다. 지금 8회 말 1사고요.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자가 2명이 나갔어요. 1사 1, 2루죠. 득점권에 사람이 있네요. 불펜에는 이제 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 선수와 최준용 선수겠죠. 만약 최준용 선수가 올라오면 아웃카운트를 2개를 잡고 내려가든지 5개를 잡고 내려가든지 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누구 올리실 거예요? 최준용이요. 영구님은? 정답 정해놓고 왜 강요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예, 최준용입니다. 예. 왜 이런 예제를 제가 냈겠습니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8회는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를 하시다시피 역전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야구라는 게 신기하게 8회에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선수들 체력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변수가 많은 회가 오히려 9회가 아니고 8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불펜에서 최강의 투수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론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최강의 투수는 8회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자이언츠 최강의 투수는 최준용이다. 그렇죠. 뭐 일예로 뭐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작년에 서튼 감독님이 이제 처음 부임을 하셨을 때 김원중 선수를 8회에 몇 번 올렸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랬죠. 그때 점수가 어떻게 됐죠? 그때 결과가 어땠죠? 그것도 기억납니다. 처참했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터진 건 기억납니다. 지금 기록을 가져왔을 텐데 제가 김원중 선수가 8회에 그러니까 2021년에 8회에 14타석을 상대했고요. 이때 5안타 7득점을 줬습니다. 많이 졌네. OPS가 1.352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김원중이 가장 최강의 투수인데 왜 8회를 막지를 못했냐? 이건 김원중 선수가 8회에 그 스퀴즈가 나올 수 있고 클러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투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9회는 상황이 또 다르죠. 9회는 그냥 뭐 한 점 이상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원중 선수에게는 그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9회는 클린한 상황이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져도 내 책임, 이겨도 내 책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수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8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번 시즌에도 왕왕 있었죠. 뭐 8회에 5점 차였는데 갑자기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한 두세 번인가 있었죠. 이런 갑작스럽게 이제 주자를 올려놓고 투수가 교체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셋업맨은 어때야 되냐? 셋업맨이 가장 구위가 센 투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밀어붙일 수 있는 투수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흔히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님도 8회에 김원중 선수를 써본 이유가 이 선수가 가장 구위가 좋다니까 그 불펜에서. 그래서 한번 써본 건데 근데 실패한 거죠. 21년도 기록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2020 시즌 기록도 봤거든요. 2020 시즌도 8회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은 아니었어요. 16타수 4안타 2루타가 3개였고요. 볼넷도 5개. 당시 시즌에 9회에 줬던 출루보다 8회 줬던 출루율 자체가 더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OPS도 그 덕분인지 뭐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원준 선수는 9회보다는 8회가 더 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도 감히 표현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참 야구가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8회나 9회나 어차피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시즌에 최준용 선수가 클로저로서 시즌 끝까지 진행이 되고 김원중 선수가 셋업맨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음 시즌 23시즌에 다시 김원중 선수가 클로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준용 선수는 선발 전환이 얘기가 됐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원중 선수를 다시 선발로 돌리자라는 의견도 있던데 사실상 김원중 선수는 선발 투수로서 실패를 하고 불펜으로서 부활한 케이스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실패했죠. 선발로. 처음에 롯데에 1차 지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선발로서는 불안한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2020 시즌부터 완벽하게 불펜 투수로 전향을 하고 마무리를 맡게 되면서 단단한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에게 또 역할 변경을 시도한다? 그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원중 선수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그간 보여줬던 POPS 기록을 보면은 김원중 선수가 던지는 공이 39까지 이뤄졌을 때 POPS가 0.3대에서 0.6대 사이로 형성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39가 딱 넘어가는 순간 1점대로 치솟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선수의 한계 투구수는 30개란 얘기입니다. 그런 선수가 어떻게 선발을 뛰어요? 그거는 냉정하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봐서 클린한 상황에서 나와서 결국 아웃카운트 3개를 잡는 거면은 직구 그리고 김원준 선수 포크 던지잖아요. 그렇죠. 포크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30개 이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 가정으로 봤을 때 김원준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명분이 없으면 김원준 선수가 컨디션 회복을 제대로 하고 난다면 마무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 투수에게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탈삼진 능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이볼 비율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원중 선수가 2020년과 2021년에 기록한 뜬땅비가 0.8대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준용 선수는 2020년, 2021년에 약 0.5에서 0.6 사이 정도로 형성되고 있네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땅볼은 김원중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유도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통산밥입이 일단 김원중 선수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는 최준용 선수보다는 김원중 선수가 낫다는 게 기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저는 K%를 조금 직접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진 비율을 직접적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셋업맨은 주자가 있는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맞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예 변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땅볼이나 뜬공이 나왔을 때 수비와 상관없이 내가 이 타자 한 명을 그냥 삼진으로 도려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 K%가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원중 선수는 마무리 투수를 할 당시에도 K%가 24%, 정확하게는 23.9%였거든요. 근데 그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K%가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31.5%까지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다면은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김원중 선수보다는 최준용 선수가 더 좋다.
클린한 상황에서 나오는 9회의 클린한 상황에서 나오는 마무리 투수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 터프한 상황이더라도 확실하게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수는 최준용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냉정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상 올해 마무리도 김원중 선수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꽃겨울팀은 생각을 해요. 5월 5일자 김원중 선수가 6회에 나왔는데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을 전부 회복하고 난다면 마무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꽃겨울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준용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김원중 선수가 정상 컨디션 궤도에 오르면 다시 둘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셋업맨은 위기 상황을 구제해주는 선수가 하는 게 맞다. 물론 김원중 선수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최준용 선수가 더 뛰어나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냉정하게 차갑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야구 같이 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롯데 야구가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작가님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근데 최준용 블론 세이브 한번 할 때까지는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했습니다. 맞아. 근데 했어. 다시. 두 번 했어. 다시 one more time. 다시 이제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준용 선수를 세이브 1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승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리고 우리 제일 지금 중요한 거, 우리가 언제 마무리를 누구를 둘까 이렇게 고민 또 해보겠어. 빨리 즐거워해야 돼요. 한 번 있었습니다. 김성배와 김사유를 두고 고민했던. 아이 아니. 그거랑 달라. 그거랑 달라 지금. 지금 즐거운 고민이잖아 지금.